이제 뭘 할 거냐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생각이야. 조건부 확률. 자, 우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크게 무슨 의미냐는 거냐면, 자, 그냥 일반 확률과 비교를 하면 차이를 좀 이해하실 텐데, 예를 들면 일반 확률은 뭐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대충 감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 중에서 뭐 조건이 붙었던 확률인 것 같은데, 그럼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확률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럼 친구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골 학교에 부임을 했다라고 합시다. 시골 학교. 그 시골 학교는 반이 두 반밖에 없습니다. A반, B반, 그리고 남자, 여자. 자, 남자는 총 합해서 50명이고 여자는 총 합해서 70명입니다. 아주 좋죠. 그래서 A반에서 남자는 20명, 그 다음에 여자는 30명, 그 다음에 잠깐만요. 맞나요? 뭐 이러면 돼요. 아, 그렇죠. 남자 50명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는요. 여자는 잠깐만. 잠깐만 무슨 거야? A반의 합을 얘기하는구나. A반은 그러면 60명 할까요? 똑같이? 60명, 60명. A반과 B반의 합은 60명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는 40명일 것이고요. 남자는 이렇게 되겠죠? B반은 남자, 여자 비율 똑같습니다. 이게 마음 아프네요. 자, 그럼 친구, 이제 확률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선생님이 이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누가 자, 여기에서 남자는 무조건 바지를 입고요. 여보, 여자는 무조건 치마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예, 없습니다. 네. 내가 수업을 마치고 뒤로 이제 가는데 누가 내 머리를 탁 치고 도망을 나갑니다. 네. 딱 돌아왔는데 치마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학생이 A반 여학생일 확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자, 확률 물어봤습니다. 그 여학생이 A반 여학생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잠깐만. 미안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누가 치고 갔습니다. 치고 갔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딱 치고 갔는데, 미안합니다. 치고 갔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A반 여자애들이 날 많이 괴롭힌 걸로 봐서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이 A반 여학생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120분의 40. 그렇죠? 120분의 40입니다. 자, 이게 바로 A반 여학생일 확률인 거죠. 자, 이제 확률을 다르게 물어볼게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또 수업을 마치고 왔는데 누가 탁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치마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A반 여학생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70분의 40. 그렇죠. 보세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의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일어날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어날 확률이라는 겁니다. 즉, 그냥 내가 한 학생이 A반 여학생일 확률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체에서 A반 여자인 40, 즉 120분의 40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단서를 내걸었냐면 치마가 보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치마가 보였다라고 하면 전체, 즉 남자애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전체의 경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70이 돼버리는 거죠. 70분의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즉, 그러면 방금 얘기했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의 경우가 이렇게 특별한 사건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친구,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 사건을 뭐라 할 것이냐면, 자, 보세요. A 사건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A 사건, B 사건. 자, A 사건, B 사건. 내가 사건을 만들어 볼게요. A 사건은 A반
학생 1 사건. B 사건은 B반 학생 1 사건. 스몰 a는 남자 학생 1 사건. 스몰 b는 여자 학생 1 사건입니다. 자, 그럼 내가 질문을 던집니다. P, A. 자, 요 확률은 얼마입니까? 120분의 60. 그렇죠. 120분의 60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2분의 1. 자, 그러면 볼게요. PB는요? 이것도 똑같이 120분의 60. 그렇죠. 한번 알아봅시다. 120분의 60. 자, 스몰 a의 확률은요? 남학생 120분의 50. 그렇지. 120분의 50. 스몰 b 120분의 70.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내가 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새로운 뭐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확률 안에 이런 슬러시, 바 같은 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랑 P 스몰 a의 차이는 이거는 전체의 경우에서 즉 스몰 a가 일어날 확률, 전체에서 남자 학생이 뽑힐 확률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그 전체의 경우가 요게 전체의 경우입니다. 즉 A반. 라지 A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스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라지 A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즉 전체의 경우가 요게 되는 겁니다. 아, A반 남학생이 였었을 때 뭐의 확률? A. 남자일 확률인 거죠.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네. 즉 B반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A반 학생이 전체의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얼마 되는 겁니까? 60분의 60분의 20.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120분의 20이 되는 거고 얘는 60분의 20. 자,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런 걸 조건 방률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 방률은 뭐다? 이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겁니다. 그냥 있으면요. 전체의 경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친구, 선생님, 왜? 제가 이거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의미를 잘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얘의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분의 자, 요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A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스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전체에서 라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분의 전체에서 스몰 a 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나누면 됩니다. 각각을 구해봅시다. 자, PA가 얼마였습니까? 아까 2분의 1. 120분의 60. 120분의 6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몰 a 사건과 동시에 라지 A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그럼 뭐예요? 스몰 a 사건은 남학생의 확률, 스몰 라지 A는 A반 학생. 따라서 이 사건 두 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A반이면서 남학생이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러면 몇 분의 몇입니까? 120분의 20.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똑같은 게 없어지고 60분의 20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네요. 그렇죠. 오. 이제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선생님, 저는 조건 방법이 조금 약한데요. 약하시면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면 조건부 확률이랑 일반 확률의 차이를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개별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가 노박사 교재가 너무 쉬운 건 하나도 없고 좀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교재가 달라지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라이트 쌤이 또 기본 마스터 A 단계인데 참 노박사님 진짜 참 슬프네요. 자, 라이트 쌤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쌤이 또 프린트 줄 테니까 이거 수업 듣는 학생들은 얘기할 테냐. 뭐 돈이 없어 그렇지 뭐 프린트 있어요. 자,
512번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A 사건이 뭔지를 모릅니다. A 사건이 사람을 패는 사건인지 아니면 돈을 패는 사건인지를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B 사건이 뭔지를 모릅니다. 뭐 롤을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오버워치를 하는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롤과 오버워치를 동시에 할 확률 뭔지는 몰라요. 지금 그냥 시부리는 거예요. 어디서 시부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B 슬러시 B 바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은요 A 사건과 B 사건의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기는 힘들어요. 아무 안 나와 있지. A 사건이 뭔지 B 사건이 뭔지. 따라서 얘는 순전히 공식을 아느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는 뭐 정의를 알 수가 없죠. 이 A 사건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PA가 2분의 1일 것이고요. A와 B가 5분의 1. 그렇게 해서 답은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친구 네. 이제 구체적으로 자 지금까지는 A 사건이 뭔지 B 사건이 뭔지 요게 뭔지 아무런 안 알려줬지만 이제는 알려줄 거예요. 자, 한 개의 주사위 왜 자꾸 주사위가 나오냐면 너희들 도박 좋아하잖아. 노박이요. 도박. 그래서 토토하고 망하고 그러죠. 이제는 비트코인을 바뀌었던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캔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홀수의 사건을 A라고 이렇게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그 사건의 의미까지 부여했습니다. 홀수의 사건이 A고요. 소수의 사건, 소수죠? 소수의 사건이 B입니다. 자, 이랬을 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우리 이거부터 구합시다. 네. 3번 P, B, 바, A. 자,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의미는 뭐냐면 A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우리 이거는 그럼 의미랑 보여봅시다. A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홀수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럼 전체의 경우가 1 또는 3 또는 5 이렇게 전체 경우가 될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소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3분의 2. 소수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두 개 있죠. 네. 그렇지? 그래서 3분의 2. 그렇지.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지금 전 아직까지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시면 저희 합시다. 공식.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전체의 경우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주사위를 던졌을 때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그냥 6분의 3 있는 거죠. 한번 해주는 거죠. 네. 이건 뭐냐면 주사를 던졌을 때 홀수면서 동시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인데 소수이면서 홀수인 것은 1, 2, 3, 5. 죽을래? 이런 소수도 아니고 소수 아니 홀수잖아. 홀수. 소수 이런 소수가 아니잖아. 네. 여러분 소수 아, 맞네. 그래서 소수이면서 홀수인 것은 3이랑 뭐가 되는 거죠? 네네네. 맞네. 그래서 6분의 2 이렇게 해서 3분의 2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친구 우리가 지금 뭘 해봤냐면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봤고요. 선생님 전 의미가 좀 약합니다 라고 하면 공식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공부합시다. 자, 쌤 지금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푸시고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하셔야 좀 문제가 풀릴 거예요. 사실 이것만 다 갖고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네. 그래도 기본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소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네.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이제 곱셈 정리라는 건데 우리가 전에 확률 우리가 뭘 배웠냐면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을 배운 게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친구 이거 보세요. 자. 곱의 법칙,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속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건 A, B에 대해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연속적인 사건 A, B에 대해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P, A, 교 B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잘 보세요. 원래 A, 교 B의 의미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맞는데 연속적인 사건 A와 B에 대해서 A교 B의 의미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주사위를 던집니다. 또 주사위죠. 토토 던지고 동전을 던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네. 사건 A는 홀수의 사건, 사건 B는 앞면의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럼 친구 읽어보세요. P, A, 교, B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졌으니까 연속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사건 A는 앞쪽에 있는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사건 B는 뒤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원래 A교 B의 뜻이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건 한데 연속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A교 B, 연속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앞에서는 홀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뒤에서는 앞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하고 갔냐면 각각의 앞에 있어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뒤에서 일어날 확률 곱하는 거와 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홀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얼마예요? 6분의 3. 그렇죠. 앞면에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얼마? 11분의 3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친구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맞는데 그 다음 페이지 먼저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요. 자, 요거를 하려고 했었을 때 우선 독립과 종속을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독립과 종속. 자, 이 말이 나오는데 친구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독립과 종속은 어느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연속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에 잘 들어보세요. 독립과 종속은 연속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뒤에 있는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독립과 종속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줄게요. 잘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통 안에 검은 공이 4개가 있고요. 흰 공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차례로 공 하나를 뽑고요. 공 한 개를 뽑습니다. 공 한 개를 뽑고 이제 네. 확인한 후에 다시 공을 넣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공 한 개를 뽑습니다. 독립. 자, 보세요. 내가 공을 몇 번 뽑았어? 2번이요. 그렇지. 처음에 공 하나를 뽑아서 확인을 하고 다시 넣고 또 공을 하나 뽑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62 곱하기 62. 아닙니다. 자, 내가 흰 공 2개라는 것은 처음에 1회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회 시행을 했었을 때 네. 1회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회 시행을 하지? 네. 그러면 흰 공 2개라고 했으니까 1회에도 뭐가 나오고 흰공. 흰 공이 나오고 2회에도 흰 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뭔데? 62.
6분의 2지. 6분의 2. 아, 확률. 한 개를 뽑으니까 한 개. 네네. 전체가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흰공이랑 6분의 1란 말이야. 자, 네. 봐봐. 2회째 흰공을 뽑으라면 얼마인데? 62. 아니, 6분의 2. 6분의 2죠. 따라서 이게 바로 내가 여기에서 흰공 2개가 나올 확률인 겁니다. 자, 네. 그런데 그러면 66, 30, 66, 32, 어이? 응? 36, 66, 32, 여기는 4. 9분의 1. 66, 32? 자, 그런데 친구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 경우를 한번 구해볼게요. 공 한 개를 뽑고 확인 후 다시 공을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고 다시 이제는 공 한 개를 뽑습니다. 네.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 친구, 자, 공을 한 개 뽑고 그 다음에 다시 공을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쳐다봐. 그랬을 때 또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친구 잘 보세요. 네. 그럼 얘는 내가 처음에 흰 공을 뽑는 거랑 안 뽑는 거랑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1회 때 흰 공을 뽑았습니다. 그럼 1회 때 흰 공이 뽑힐 확률은 6분의 2. 2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그 다음에 2회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1. 그렇죠. 왜? 한 개 이미 뽑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앞에 흰 공이 앞에서 사건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봤죠. 그렇지. 이랬을 때 이 두 사건을 뭐라 부른다고요? 소. 소. 아까처럼 앞에랑 뒤에랑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서로 뭐라 부른다고요? 독립. 그렇죠. 자, 그래서 친구 독립과 종속은 언제 구별의 의미가 있냐면 연속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친구 아까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동전을 하나 던졌다라고 했지. 그럼 물어보자.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는 건 서로 사건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행하는데 앞 둘의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독립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네. 내가 이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연속적인 사건 차례로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본 거지. 네. 근데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면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 때? 독립. 그렇지. A와 B 사건이 독립일 때는 가능하고요. 독립이 아닐 때는 이렇게 못합니다. 독립이 아닐 때는 이렇게 구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독립 문제랑 종속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독립과 종속의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언제 이게 독립이고 언제 종속입니까? 대한 독립 만세입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마생 자 네. 아리가토 템프로데스. 아, 선생님이 템프라라는 말을 잘 씁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인데 저번에 얘기했잖아. 어머니가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식용유도 선생님 고등학교 때 돼서 그때 좀 써봤는데 고등학교 때가 식용유 처음 써봤는데 계란 후라이 할 때 그럼 기름이 필요한데 엄마가 맨날 시장에 사니까 엄마 나한테 그랬었어요. 가서 형아나 왜요? 가서 어디지 그 방앗간 이런 데 가가지고 tempura 기름 돌라고 해라. 그래서 tempura 기름 뭔지는 모르지만 가가지고 아줌마 tempura 기름 주세요라고 하면 이상한 소주병에 이상한 기름 같은 거 참기름 같은 걸 담아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맨날 계란 후라이 할 때 해서 했는데 그게 식용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지. tempura 기름이 뭔가 늘 궁금했었어. 템푸라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선생님 일본어를 배우면서 템푸라라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튀김이란 뜻이었어. 아, 튀김을 할 때 쓰는 기름, 식용유 맞구나 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식용유를 사는 거 비싸서 방앗간 이런 데 보면 왜 조금 저질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참기름 이런 것처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아마 식용유를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도 식용유를 가끔씩 보면 비싸고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참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인데 당신들은 뭐 6.25 세대입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데
아, 6.25는 아니고. 애들 이런 말 하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는데, 야, 나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그래. 아, 가난해서 그랬던 거야. 자, 기억 내시고.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라이트 셀에 보시면 이제 523번. 자, 이제 이렇게 앞으로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구별해 줍니다. 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알려줍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 그랬을 때 A 사건이라는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PB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물어봤냐면 자, 조건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조건 방향을 물어봤죠? 선생님 그럼 조건 방향을 어떻게 구합니까? 배운 대로 PA 곱하기 PA 교 B인데 선생님 이건 나와 있는데요. 요건 안 나와 있지 않나요? 자, 그건 되게 중요. A교 B가 A와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기도 하지만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기도 하다고 그랬었지. 네. 근데 지금 이 두 사건이 뭐라고 했어? 독립. 독립이라는 것은 얘네 둘이 연속적으로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는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냥 곱하면 돼요. 그렇지.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라면 우리가 아까 이거는 이렇게 구하기로 했었지? 네. 그지? 네. 이건 A와 B가 독립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자 보세요. 그럼 선생님 왜? 분모는 PA이고 PA 곱하기 PB니까 없어지고 뭐만 되는 거야? PB. 그렇지. 자 그럼 보세요. 조건 방향의 의미가 뭡니까?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친구 잘 보세요. A와 B가 독립이면 이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독립이니까 이 B 사건은 A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와 B가 독립이라면 그냥 얘는 B가 일어날 확률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죠? 조건부 사건의 그러니까 독립의 의미가 뭡니까? 얘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B의 사건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무슨 소리냐면 주사위에 어떤 수가 나온다 한들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이겁니다. 조건 확률이죠. 주사위에 짝수가 나온 후에 앞면이 나올 확률. 자,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독립일 때만. 그렇죠. 독립일 때 관계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냥 마구잡이로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왜 이거라면 좀 내가 문제?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또 이상한 나한테 되게 쉬운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준대요. 문제네 이거. 템포라 이름 잘 기억하면서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템포라 기름 아냐고. 그러면 어머니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 템포라 기름 모른다. 그러면 그 집이 잘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템포라 기름 뭔지 알아? 했을 때 모르시면 집이 잘 살았다는 겁니다. 템포라 기름이라 하시면 잘 알지라고 하시면 나처럼 가난했다는 겁니다. 자, 525번은 친구 잘 보세요. 네. 이제 실제 이걸 보시고 이거의 질문이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구별하는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네. 잘 들어보세요. 주소가 조심하시고 주소비 삼아 주소비를 찾읍시다. 사이즈 정도 사이즈 정도. 자, 빨간 건 2개가 있고 노란 건 4개가 들어있습니다. 노란 건 5개. 자, 여기에 빨, 네? 빨간 공 4개랑 두 개인데요. 아이씨 빨간 공 2개랑 노란 공 4개. 자,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자가 있는데 네. 자, 임의로 두 개의 공을 어떻게 차례대로. 자,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first 공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second 공이 나올 것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꺼낸 공이 노란 공인 사건을 A,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인 사건. 자, 그러면 A 사건은 첫 번째 공이 노란 공이죠. 6분의 4. B 사건은 두 번째 공이 빨간 공. 자, 그러면 확률을 보입시다. 자, 그러면 친구 우선 2번부터. 우선 1번 질문이 뭐냐면 자, 이거였습니다. 1번 질문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일단 친구 네. 이 A 사건과 B 사건은 연속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B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봤죠. 그렇지. 얘를 꺼내고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거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공이 뽑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종속이 종속이죠.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루트를 쳐 있어야 돼. 네네. 자, 질문입니다. 자, B 바 A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 친구 이거 원래 어떻게 구해야 돼? PA 분의 PB 교 B. 그렇지. PB 교 A.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PA는 얼마입니까? 6분의 4. 그렇죠. 6분의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건 뭡니까?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네. 그럼 첫 번째는 노란 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5분의 2. 노란 공, 첫 번째 노란 공이 나오려면 6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분의 4 아니에요. 노란 거. 맞네. 수업 듣고 있네. 이거 해야 되죠. 자, 6분의 4.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하나로 줄었지. 하나 뽑혔잖아. 5분의 2. 5분의, 그렇지? 아니죠. 빨간 거이니까 2. 그렇죠. 수업을 잘 듣고 있네. 자, 그래서 6분의 4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똑같은 게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5분의 2.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 P 바 A는 5분의 2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PB를 한번 구해봅시다. PB. 네. PB가 뭡니까? 두 번째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럼 친구, 두 번째에 빨간 공이 나오면 어떻게 구하죠? 5분의 2.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친구 보세요. 이게 왜 너희들 연봉이냐면 네. 두 번째 공에 나오려면 앞에 무슨 공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빨간 거. 아니, 앞에 어떤 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네. 지금 보세요. 두 번째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는데 물어보긴 두 번째를 물어봤지만 사실 앞에서 어떤 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처음에 노란 공 나오고 빨간 공이 나올 수 있고요. 빨간 공 나오고. 그렇지. 빨간 공 나오고 또 빨간 공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 각각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어보기에는 두 번째만 물어봤지만 사실 앞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뭘 해야 뒤에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앞에 노란 공이 나오면 얼마예요? 6분의 4 그렇죠? 곱하기 빨간 공이 나오면 6분의 2. 자, 그 다음에 앞에 빨간 공이 나오면 6분의 2. 빨간 공이 나오면 5분의 1. 그렇죠? 자, 그럼 요건 얼마냐면 모르겠다. 15분 15분의 4. 15분 4? 네, 맞아요. 15분의 4. 얘는요? 30분의 2. 15분의 1. 그렇지? 두 개 더하면 15분의 5니까 3분의 1.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B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죠. 네, 다르죠. 맞죠? 네.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그치? 네. 자, 그래서 친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 한눈에 느껴야 되죠. 네. 앞뒤 연달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친구. 그럼 선생님, 독립인지 종속인지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제가 개념을 잘 모르면요. 자, 그래서 친구,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별표 100만 개. 개념으로 이해하기 힘드시겠거든. 아까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목욕탕을 같이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탕에 들어가면 남자겠죠. 이해되셨죠? 네. 특징을 이용하는 겁니다. 좀 과격했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얘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애매한데요. 그러면 특징을 잡읍시다. 얘가 독립이라면 반드시 얘의 확률이 A 사건과 B 사건의 일어날 확률 곱과 같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시면 뭐라 되겠냐면, 자, A 사건이 0.25고요. PB 사건이 0.1입니다. 네. 근데 A교 B 사건이 뭐냐고 했더니 0.05입니다. 자, 확인합시다. 네. 얘 둘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 맞나요? 잠시만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거 같은데. 아 맞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왜? 아, 그럼 얘가 PA 곱하기 PB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 이 사건 두 개는 의미를 몰라도 뭔지 알 수 있다. 독립이라는 것을 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친구,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페이지를 남겨서 528번, 529번, 530번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고자 하는데, 네. 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독립과 종속. 종속하는데 상당히 이게 개념이 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 통계학을 전공을 안 하다 보니까 네. 뭐 이거 잘 설명을 못 하십니다. 선생님은 통계학 따로 배웠습니다. 오. 진짜로 이렇게 너희들 설명해 주려고 하면 일반적인 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 따로 통계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우. 당연하죠. 야, 솔직히 그 수학과든 아니면 그 사범대 출신들도 통계학을 따로 배우진 않아요. 자, A 사건이 사람을 치는 사건인지 요를 하는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0.3입니다. 물론 이 수업을 여자가 잘 안 듣기 때문에 여자에 관련된 얘기 잘 안 합니다. 고등학생들 중에 여학생 그런 거 없네요. 이런 슬프라. 그러네. 중학생들은 여자들이 많은데 고삐리 들은 남자들만 칙칙하게. 안돼. 자, 이랬을 때, 자, 위에서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건 A와 사건 B는 연달아 일어나도 서로 관련을 맺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곱해야죠. 요거의 확률을 물어봅시다. A와 B가 연달아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건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0.3 곱하기 0.6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자, 요게 중요하죠. 자, 요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시냐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 늘 좋아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저거 A 합집합이 아니에요. 얘는 요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네. 얘가 요겁니다. 이게 A고 이게 B면 네 맞아요. 그러면 친구, 얘는 그러면 얘랑 같은 뜻이 또 뭐가 있냐면 A 차집합 B 맞나요? 네 맞아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A 차집합 A 교 B 이렇게 됩니다. 네네네. 아닌가? 맞는 것 맞아. 같은데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뭘로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별표. 얘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에서 A 차집합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구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PA가 0.3이지? 네. A교 B는요? 0.18.
그렇죠? 0.18 그렇게 해서 뭐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 주서비를 촬영합시다. 자, 요겁니다. 요거. 사이비 교주화될 겁니다. 자, 이것도 별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친구 잘 보세요. 우리가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 그러면 너희들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누구 말처럼 드라이 할 때만 머리 쓰지 마시고 네.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옵션 아니잖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P는 AC. 자, 이게 뭐라고 배웠어? 독립이면? A. P. 그렇지.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이건 뭘까요? B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A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같다. 그러면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것도 PA. 그렇지. B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관련이 없다며. 네. 그렇지? 자, 그럼 이번에 바꿔볼게. 독립이라서요. 그렇지.